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마도 어민 18명이 자국 국기 옆에 태극기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선 100척에 포위됐을 때 일본 해경은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경은 18분 만에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그날 밤 벌어진 일에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를 버린 건 일본이고 살린 건 한국입니다. 어민 대표의 생방송 발언에 일본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대마도 류진마루입니다. 중국 어선 100척이 저희를 포위했습니다. 제발 즉시 구조 바랍니다. 저는 무전기를 움켜쥔 채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현재 수적 열세입니다. 외교적 마찰이 우려됩니다. 어민 여러분께서는 일단 철수하십시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를 죽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조타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국 선원 3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제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강렬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3,000톤급 거대한 함정이 파도를 가르며 돌진해 왔습니다. 뱃머리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5천이람입니다. 불법 조업 선박은 즉시 정선하십시오. 불응시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일본이 35분간 도망친 그 바다를 한국은 단 18분 만에 접수했습니다. 그날 밤 대마도 어민들이 조국을 버리고 태극기를 선택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리타 시니치입니다. 57살, 대마도 어업협동조합 부조합장입니다. 28년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어선 류진마루를 지키고 있고 조합원 18명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대마도는 작은 섬입니다. 인구 2만 6천 명, 그중 절반 이상이 어업으로 먹고 삽니다. 저희에게 바다는 곧 생명입니다.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 바다가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아버지도 그러셨고 할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3대째 이어온 습관이죠.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짠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항구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류진마루의 엔진을 점검했습니다. 28년 된 낡은 배지만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무 난간은 닳아서 반들반들했고 조타실 의자에는 아버지가 앉으셨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니치, 오늘 날씨 좋아 보여요. 이시카와 타쿠야가 다가왔습니다. 32살, 조합에서 가장 젊은 어부였습니다. 5년 전 도쿄에서 내려와 어부가 된 청년이었죠. 도시 생활에 지쳐서 바다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적당해. 오늘은 데어 터질 것 같은 예감이야. 제 말에 타쿠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조합장님 예감은 잘 맞잖아요. 기대할게요. 항구에 조합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카다 겐타가 그물을 점검하고 있었고 마츠모토 히로시 어르신이 커피를 마시며 날씨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마츠모토 어르신은 62살, 은퇴한 어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죠. 지금은 조합 고문 역할을 하시면서 젊은 어부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계셨습니다. 시니치야, 오늘 북쪽은 피해라. 어르신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어르신?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시대에 무슨 꿈 타령이에요.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어르신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르신의 예감이 맞았다는 것을. 새벽 5시, 18척의 배가 일렬로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갈매기들이 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조합장님, 오늘 조항 어떨 것 같아요? 타쿠야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북서쪽 어장으로 가자. 거기 작년에 대박 났잖아. 제 말에 오카다 겐타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그때 참돔 300kg 잡았죠. 아직도 그 맛을 못 잊어요. 웃음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1시간쯤 항해했을 때 저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대마도에서 북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28년간 저희가 지켜온 터전이었죠. 저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조합원들도 하나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거렸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마시며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28년간 매일 보던 풍경이었지만 질리지 않았습니다. 이 바다가 저를 키웠고 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은 손자들 학비까지 대주고 있죠. 하지만 최근 3년간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이 떼를 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척, 20척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30척, 50척, 어떤 날은 70척이 넘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저희 그물을 끊었습니다. 어장을 싹쓸이했습니다. 항의하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수없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그 말만 3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수입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어부 5명이 섬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저 같은 사람들 뿐이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오전 7시쯤이었습니다. 레이더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 떼인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10개, 20개, 30개.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고장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50개, 70개, 90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레이더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타쿠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부조합장님, 저도 보여요. 이게 대체 뭐죠? 겐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조합장님, 수평선을 보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수평선이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먹구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배였습니다. 수십 척, 아니 100척이 넘는 배들이 수평선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어선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저인망 어선들이었습니다. 갑판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28년 어부 생활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70척도 본 적 없는데 100척이라니. 게다가 모두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조합장님, 저들이 그물 쪽으로 옵니다. 어떡해요? 도망쳐야 해요.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그물을 거두세요. 제 배 주변으로 모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저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30척, 서쪽에서 30척, 남쪽에서 40척.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거대한 저인망이 바다를 쓸었습니다. 저희 그물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퍽, 퍽. 하나씩 차례로 끊어졌습니다. 280만 엔짜리 그물이에요. 겐타가 울먹였습니다. 한 척이 제 배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녹슨 선체에서 기름 냄새가 풍겼습니다. 갑판에 선원 12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국어로 뭔가 소리쳤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위협인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일본 영해입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하지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한 명이 쇠파이프로 자기 배낭간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배가 하나둘 포위당했습니다. 부조합장님, 저희 배에 올라타려고 해요. 타쿠야의 비명이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쾅! 둔탁한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타쿠야의 배가 들이받친 것이었습니다. 선체가 파손됐어요. 물이 새고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희는 18척, 저들은 100척이 넘었습니다. 싸움이 될 리 없었습니다.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긴급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나가사키 해상보안부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대마도 북서쪽 어장에 중국 불법 어선 100척 이상 침입했습니다. 지금 저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당장 순시선을 보내주세요. 당직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00척이요? 잠시만요.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계속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마침내 담당 관리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리타 부조합장님, 상황 파악했습니다. 지금 순시선을 출동시키겠습니다. 35분 내 도착할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옵니다. 35분만 버팁시다. 저들과 충돌하지 마세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중국 어선 한 척이 겐타의 배에 접근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m, 5m, 3m. 쾅!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겐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를 들이받았어요. 선체가 찌그러졌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쌍안경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때 수평선에 하얀 점이 보였습니다. 왔다. 일본 순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순시선이 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합원들에게서 안도의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순시선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작았습니다. 저희 어선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들 앞에서는 새 발이 피었습니다. 순시선이 저희 배 옆에 멈췄습니다. 갑판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가사키 해상보안부 타케다 마사이로 관리관입니다. 상황 파악 중이니 잠시 대기하세요.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관리관님, 빨리 조치해주세요. 저들이 그물을 다 끊었습니다. 타케다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본청에 보고하겠습니다. 그가 순시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여전히 저희를 포위하고 있었고 일부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관리관님,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타케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모리타 부조합장님, 본청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복잡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잡하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타케다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중국 어선이 100척이 넘습니다. 저희 순시선은 한 척뿐입니다. 수적으로 13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타케다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청과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본청입니까? 현장 타케다입니다. 중국 어선 100여 척이 대마도 어선 18척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선은 이미 그물 피해를 입었고 두 척은 선체 충돌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제 퇴거 지시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였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타케다 관리관, 외교부와 협의 중이다. 물리적 충돌은 절대 금지한다. 중국 측에 외교 경로로 항의하겠다. 어민들에게 일단 철수를 권고하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철수요? 타케다가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관리관님, 방금 들었습니다. 철수하라고요? 저희 보고 도망가라는 겁니까? 타케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조합장님. 본청 지시입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철수하면 어장을 다 빼앗깁니다. 내일부터 저희는 어디서 고기를 잡습니까? 타케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일단 철수하세요. 외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깊숙이 박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관리관님,
저희는 28년간 이 어장을 지켜왔습니다. 저희 생계입니다. 저희 목숨입니다. 당신들이 나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타케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순시선 조타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순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뱃머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쪽이 아니었습니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관리관님, 어디 가세요? 저희를 두고 가는 겁니까? 타케다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조합장님. 본청 지시입니다.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기다리세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순시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고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얀 항적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 항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합원들에게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부조합장님, 순시선이 도망갑니다. 저희를 버렸어요. 어떡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시선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0분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하얀 항적마저 파도에 씻겨 나갔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도망간 걸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척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소리쳤고 웃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도망간 걸 저희가 무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타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8년 어부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이 저희를 버렸습니다. 아니, 도망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저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100여 척이었습니다. 저희는 18척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28년 어부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한 척이 제 배로 다가왔습니다. 갑판에 선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밧줄을 던졌습니다. 제 배 난간에 걸렸습니다.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배가 끌려갔습니다. 중국 선원 한 명이 제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갑판에 착지했고 쇠파이프를 들어올렸습니다. 조타실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얇은 문이었습니다.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또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배를 물려주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신이치, 이 배를 잘 지켜라. 우리 집안 3대째 생명줄이다.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손자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배 태워주세요. 다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쾅, 쾅. 문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조합원들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뿌웅. 백고동이었습니다. 낮고 깊고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대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거대한 선체가 나타났습니다. 뱃머리에 휘날리는 깃발이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뿌웅. 백고동 소리가 밤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조타실 창문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을 두드리던 중국 선원도 멈췄습니다. 그도 소리가 난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지만 빛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처럼 밝았습니다. 아니, 낮보다 더 밝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거대한 선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어떤 배와도 달랐습니다. 일본 순시선이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3,000톤급.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5,000이람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10배 크기였습니다. 뱃머리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치라이트 빛에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5000이람입니다. 불법 조업 선박은 즉시 정선하십시오. 반복합니다. 불법 조업 선박은 즉시 엔진을 끄고 정선하십시오. 불응시 강제 진압하겠습니다. 중국어로도 반복됐습니다. 영어로도 반복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해경이었습니다. 제 배에 올라탔던 중국 선원이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자기 배로 도망쳤습니다. 밧줄도 풀지 않고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조타실 문을 열었습니다.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5000이람이 중국 어선단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파도가 갈라졌습니다. 하얀 포말이 솟구쳤습니다.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조합장님, 저거 한국 배 아니에요? 태극기예요. 한국 해경이에요. 세상에, 저 크기 좀 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5000이람이 중국 어선단 앞에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가로막은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방패처럼 서 있었습니다. 확성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최후 경고입니다. 불법 조업 선박은 즉시 이 해역을 떠나십시오. 10분 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납포하겠습니다. 저항 시 물리력을 사용하겠습니다. 중국 어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확성기로 중국어가 오갔습니다. 분명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5000이람 갑판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고속단정이 내려왔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두 척, 세 척, 네 척. 계속 내려왔습니다. 총 8척이었습니다. 각 단정에 해경대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8척의 고속단정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굉음을 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중국 어선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단정이 가장 가까운 중국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해경대원 4명이 순식간에 올라탔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저항하려 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경대원들은 훨씬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선장이 갑판에 엎드려졌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어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이미 4척이 납포됐습니다. 나머지 중국 어선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을 걸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5000이람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망치려는 어선들 앞에 거대한 선체가 나타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속단정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단이었습니다. 일본 해경은 도망갔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경은 달랐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타쿠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조합장님, 저거 진짜예요? 꿈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다, 타쿠야. 하지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10분이 지났습니다. 8척이 납포됐습니다. 나머지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5000이람이 모든 퇴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확성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도주 선박에 경고합니다. 즉시 정선하십시오. 도주 시 추적하여 납포하겠습니다. 중국어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경했습니다. 몇몇 어선이 멈췄습니다. 엔진을 끄고 항복했습니다. 손을 들고 갑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때 5000이람에서 뭔가가 발사됐습니다. 펑! 하늘에서 밝은 빛이 터졌습니다. 조명탄이었습니다. 밤바다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도망치는 어선들의 위치가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고속단정들이 추격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중국 어선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따라잡았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12척이 납포됐습니다.
나머지 어선들이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정선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는 배는 없었습니다. 18분. 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8분이었습니다.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단이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15척이 납포됐고 나머지는 도주하거나 항복했습니다. 일본 해경은 35분간 도망갔습니다. 한국 해경은 18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저는 갑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7회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았습니다. 오천이람에서 보트가 내려왔습니다. 제 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해경대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제 배 옆에 멈췄습니다. 대원 1명이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부상자가 있습니까? 배 손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들이 걱정됩니다. 2척이 충돌당했고 그물이 다 끊어졌습니다. 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오천이람, 여기 김대호입니다. 일본 어선 상황 확인 중입니다. 부상자 확인 필요합니다. 의료팀 대기 부탁합니다. 무전기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확인했다. 의료팀 준비 완료. 부상자 있으면 즉시 이송하라. 김대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대원이 저를 봤습니다. 저희 함장님이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천이람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트를 타고 오천이람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거대했습니다. 제 배 유진마루가 15m였습니다. 오천이람은 100m가 넘어 보였습니다. 선체 높이만 해도 4층 건물 수준이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발을 디뎠습니다. 넓었습니다. 제 배 갑판의 10배는 됐습니다. 헬기 착륙장까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당당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어깨에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저는 오천이람 함장 박준혁입니다. 모리타 부조합장님이시죠? 그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박 함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상자 현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2척이 충돌당했고 일부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료팀 출동시켜 모든 어선 순회하면서 부상자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이송해. 알겠습니다, 함장님. 부하가 뛰어갔습니다. 박 함장이 저를 함교로 안내했습니다. 함교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면이 가득했습니다. 레이더, 소나, 위성 영상, 무전 시스템. 제가 본 적 없는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대원들이 능숙하게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박 함장이 대형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점들이 보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중국 어선입니다. 파란 점이 저희 단정이고요. 현재 15척을 납포했고 나머지는 퇴거 중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일본 해경은 35분이나 걸렸는데. 박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 해역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 문제가 심각해서 상시 감시하고 있죠. SOS 신호를 수신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일본 영해에 가깝지 않습니까? 외교적 문제는 괜찮습니까? 박 함장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모리타 부조합장님, 바다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국경을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해경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가장 가까운 함정이 저희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해경은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한국 해경은 사람 목숨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함장님, 중국 어선단 지휘선 확인했습니다. 납포 완료. 선장 왕회의,
신원 확인 중입니다. 박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수고했다. 신문 준비하고 증거물 확보해라. 알겠습니다. 박 함장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후 납포된 중국 선장을 신문할 겁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갑판에 중국인 한 명이 끌려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덩치가 컸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해경대원 2명이 양옆을 잡고 있었습니다. 왕웨이입니다. 이 어선단의 지휘자예요. 김대호 부함장이 설명했습니다. 박 함장이 왕웨이 앞에 섰습니다.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몰랐지만 통역이 옆에서 설명해줬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과 인접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했습니다. 일본 어선을 공격하고 재산을 파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왕웨이가 비웃었습니다. 중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했습니다. 여기는 공해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나를 잡나.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박 함장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해라고요? 당신 어선들이 일본 어선을 공격하고 재산을 파괴한 건 해적 행위입니다. 국제법상 어느 나라든 단속할 수 있습니다. 왕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함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요? 걱정 마십시오. 이미 중국 해경에 통보했습니다. 당신들 불법 조업 증거와 함께요. 중국 정부가 당신을 보호할지 아니면 버릴지 지켜봅시다. 왕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에 거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박 함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금해라. 증거물 확보하고 본청에 보고해. 알겠습니다. 왕웨이가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0척이 넘는 어선단을 이끌던 자였습니다. 쇠파이프와 도끼로 저희를 위협하던 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지금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함장님, 부상자 현황 보고드립니다. 김대호 부함장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어선 18척 중 2척이 선체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 척은 경미한 손상이고 한 척은 침수가 진행 중입니다. 부상자는 총 5명, 경상 3명, 중상 2명입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다쳤습니까? 김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시카와 타쿠야 씨와 오카다 겐타 씨입니다. 이시카와 씨는 배가 충돌할 때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고 오카다 씨는 머리를 부딪혀서 출혈이 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타쿠야, 겐타, 둘 다 제가 아끼는 후배들이었습니다. 박 함장이 지시했습니다. 즉시 의료팀 보내라. 중상자는 5,000이람으로 이송하고 필요하면 헬기로 육지병원에 후송해라. 알겠습니다. 저는 박 함장을 봤습니다. 함장님, 제가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제 조합원들입니다. 박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같이 가시죠. 고속단정을 타고 타쿠야의 배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선체 한쪽이 찌그러져 있었고 갑판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펌프로 물을 퍼내고 있었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타쿠야가 갑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타쿠야. 저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타쿠야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부조합장님, 살았네요. 저희가 살았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팔은 어때? 많이 아프냐? 좀 아픈데 괜찮아요.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의료팀이 다가왔습니다. 한국해경 소속 응급구조사였습니다. 잠시 비켜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타쿠야의 팔을 살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요골 골절로 보입니다. 부목 고정하고 보남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능숙하게 부목을 댔습니다. 타쿠야가 신음을 흘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응급구조사에게 물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뼈가 부러졌다면서요. 응급구조사가 대답했습니다. 깔끔하게 부러져서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할 겁니다. 6주 정도 깁스하면 완치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쿠야가 들것에 실려 고속단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다음은 겐타의 배였습니다. 겐타는 더 심각했습니다.
갑판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붕대에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겐타. 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조합장님. 겐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의료팀장이 겐타를 살폈습니다. 두피 열상입니다. 출혈이 많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봉합이 필요하니 보남에서 처치하겠습니다. 겐타도 들것에 실렸습니다. 5천이람 의무실로 이송됐습니다. 의무실은 작은 병원 수준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었고 의료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군의관 1명과 간호사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쿠야는 팔에 깁스를 했습니다. 겐타는 머리를 봉합했습니다. 2사람 다 진통제를 맞고 안정을 취했습니다. 저는 의무실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군의관이 다가왔습니다. 2분 다 괜찮을 겁니다. 이시카와 씨는 6주, 오카다 씨는 2주면 회복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군의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본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군의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 다친 사람한테 국적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이 다쳤으면 치료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해경은 저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국적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해경은 저희를 구하고 치료했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국적이 뭘까? 나라가 뭘까? 저는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타쿠야가 침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부조합장님. 왜? 타쿠야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도쿄에서 내려올 때 한국 싫어했어요. 뉴스에서 맨날 반일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일본 싫어한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저를 버린 건 일본이고 저를 살린 건 한국이에요. 뉴스가 거짓말을 한 건지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던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오늘 밤 여기서 일어난 일은 진짜야. 한국 해경이 우리를 살린 건 진짜야. 타쿠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건 진짜네요. 새벽 3시였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박 함장이 저를 찾았습니다. 모리타 부조합장님,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이제 귀향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장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함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감사는 됐고 안전하게 귀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호위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위요? 네. 대마도 항구까지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 큰 패입니다.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습니다. 박 함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조합장님,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닙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척은 선체 손상이 있어서 항해 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호위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 지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각자 배로 돌아갔습니다. 타쿠야와 겐타는 5천이람에 남아 치료를 계속받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대마도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진마루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망가지지 않은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물은 다 끊어졌지만 배는 멀쩡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배, 3대째 생명줄, 살아남았습니다. 새벽 4시 귀향을 시작했습니다. 5천이람이 선두에 섰습니다. 그 뒤로 고속단정 2척이 양옆을 지켰습니다. 저희 18척은 그 호위 속에서 안전하게 항해했습니다. 마치 호위함대 같았습니다. 아니, 그냥 호위함대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조합장님, 저 배 크기 좀 보세요. 항공모함 같아요. 저게 한국 해경이라고요? 군함 아니에요? 우리 일본 순시선하고 비교가 안 되네요. 저도 5천이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거대한 선체가 묵직하게 물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태극기는 여전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쯤 항해했을 때 대마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28년간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 대마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고 손자 둘도 있었습니다. 배가 접안하자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당신, 아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걱정했어. 정말 걱정했어. 저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손자들이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 응, 좀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저는 손자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천이람이 항구 입구에 멈춰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동이 트는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아침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꺼지고 햇살이 그 배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한국 배야? 저 크기 좀 봐. 마츠모토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시니치, 저게 너희를 살린 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한국 해경입니다. 어르신이 오천이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저렇게 큰 해경배는 처음 본다.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박 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리타 부조합장님, 안전하게 도착하셨군요. 저희는 이만 복귀하겠습니다. 부상자 2분은 오전 중으로 대마도 병원에 이송하겠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바다에서는 서로 돕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조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천이람이 천천히 방향을 돌렸습니다.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극기가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고동이 한번 울렸습니다. 뿌웅!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조합원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항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천이람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천이람이 사라진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항구에 또 다른 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익숙한 선체였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었습니다. 밤에 도망갔던 바로 그 배였습니다.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뭐야? 해상보안청 아냐? 이제 와서 뭐하러 온 거야? 순시선이 항구에 접안했습니다. 타케다 관리관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리타 부조합장님. 타케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상황이 종료됐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타케다가 계속했습니다. 본청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보상 절차를 안내하라고.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마츠모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르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도망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중국 놈들이 배에 올라탔어. 우리를 죽일 기세였다고.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타케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청 지시였습니다. 외교적이라고?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목숨이 외교보다 못하다는 거야? 28년간 세금 내고 이 바다 지켜왔는데 정작 우리가 위험할 때 나라가 도망갔어. 타케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타케다 씨, 순시선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한 조합원이 물었습니다. 타케다가 대답했습니다. 350톤입니다. 한국 해경은 3000톤이던데요. 거의 10배네요. 왜 일본 해경은 그런 배가 없는 겁니까? 타케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이 말했습니다. 일본 순시선은 35분 걸렸는데 한국 해경은 20분도 안 걸렸어요. 더 먼 데서 출발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타케다가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타케다 관리관. 네. 타케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망가면서 뭐라고 했죠?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한국 해경은 18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중국 어선 15척을 납포했고 나머지는 전부 쫓아냈습니다. 그게 외교적 해결입니까? 아니면 실력이 있는 해결입니까? 타케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우리를 구하고 치료하고 대마도까지 호위해줬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인데 일본 해경은 뭘 했습니까? 같은 일본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죠. 타케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항구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부들, 가족들, 섬 주민들 모두가 타케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타케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28년 어부 생활에서 해상보안청에 수없이 신고했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이었죠.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상황을 파악 중이다. 그 말만 3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말과 행동의 차이, 도망간 자와 맞서 싸운 자의 차이. 저는 타케다에게 말했습니다. 타케다 관리관, 당신 개인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도 명령을 따랐을 뿐이겠죠. 하지만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네. 타케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마도 어민들은 더 이상 일본 해상보안청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밤 우리를 버린 건 일본이고 우리를 살린 건 한국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타케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상이요? 됐습니다. 우리 그물 280만 에너치 끊어졌는데 그 보상 말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순시선 보내주세요. 3,000톤급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중국 어선들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배. 그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타케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순시선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순시선이 항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배를 바라봤습니다. 350톤짜리 작은 배. 30분 전에 떠난 3,000톤급 5,000이람과 비교됐습니다. 마츠모토 어르신이 제 옆에 섰습니다. 시리니치야. 네, 어르신. 어르신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많은 걸 배웠다. 나라가 뭔지, 국민을 지킨다는 게 뭔지. 저도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해경이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휘날리던 태극기. 그 깃발이 나타났을 때 느꼈던 안도감. 저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니치야, 내일 조합회의 소집해라. 네, 할 얘기가 있어. 어르신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마도 어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정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게 될지.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마도 어업협동조합 회의실에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18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부상당한 타쿠야와 겐타도 왔습니다. 타쿠야는 팔에 깁스를 한 채였고 겐타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하나와 파이프 의자 20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발엔 달력과 안전수칙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잡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지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어젯밤 큰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츠모토 어르신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주시죠. 마츠모토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62살의 어르신,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 4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신 분. 어르신이 조합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자네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 조합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해경이 도망갔어.
우리를 버리고 갔어. 35분이나 기다렸는데 와서는 철수하라고 했어. 그리고 도망갔어.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한국 해경은 달랐어. 18분 만에 왔어.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을 제압했어. 우리를 치료해줬어. 대마도까지 호위해줬어. 조합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르신이 계속하셨습니다. 나는 62년을 살았어. 그중 40년을 이 바다에서 보냈어. 평생 일본 사람으로 살았고 일본을 믿었어. 하지만 어젯밤 그 믿음이 무너졌어.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뭘까? 나는 어젯밤 그걸 생각했어. 나라는 땅이 아니야. 깃발도 아니야. 나라는 국민을 지키는 거야.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는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보셨습니다. 신이치, 내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 말씀하세요, 어르신. 어르신이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배에 태극기를 달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태극기요? 한국 국기를요? 조합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들어봐. 나는 일본을 버리자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그건 바뀌지 않아. 하지만 이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일본이 아니야. 한국이야.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태극기를 달면 중국 어선들이 알 거야. 이 배들은 한국 해경이 지킨다는 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어르신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타쿠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깁스한 팔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저를 살린 건 한국 해경이에요. 제 팔을 치료해준 것도 한국 해경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원래 한국 싫어했어요. 뉴스에서 맨날 반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젯밤 제 목숨을 구해준 건 한국이에요. 겐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머리 다쳤을 때 정신이 몽롱했거든요. 근데 한국 군의관이 치료해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국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사람이 다쳤으면 치료하는 거라고. 그 말 듣고 울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합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일본 사람인데 한국 국기를 단다는 게. 근데 어젯밤 생각하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살았으니까요. 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야 설명이라도 하죠. 한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18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봤습니다. 어르신, 만장일치입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배에 태극기를 달자. 일장기 옆에 달아. 2개 다 달아. 조합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항구로 나갔습니다. 18척의 배에 하나씩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일장기 옆에 나란히 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처음 봤던 그 깃발. 희망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제 배에도 그 깃발이 달렸습니다. 류진마루의 뱃머리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배. 3대째 생명줄. 이제 그 배에 새로운 깃발이 달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태극기를 만졌습니다. 천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배에 태극기를 단 소식은 일본 전역에 퍼졌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일본의 자존심을 버렸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정부가 뭘 하고 있냐고. 왜 국민을 지키지 못하냐고. 일본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상보안청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형 순시선 건조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저희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된 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에서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감사 표창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와 마츠모토 어르신, 그리고 타쿠야가 함께 갔습니다. 겐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고 항구에는 수십 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마도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해양경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한 남자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박준혁 함장이었습니다. 모리타 부조합장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손을 잡았습니다. 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까지 해주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르신도 타쿠야 씨도 잘 오셨습니다. 박 함장이 어르신과 타쿠야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표창식은 간단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저는 대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표창식이 끝난 후 박 함장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5,000이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부두로 갔습니다. 5,000이람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어둠 속에서 봤던 그 배. 대낮에 보니 더 거대해 보였습니다. 3,000톤급 선체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뱃머리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배가 저희를 살렸습니다. 이 배에 달린 저 깃발이 희망이었습니다. 박 함장이 말했습니다. 승선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갑판을 밟았습니다. 6개월 전 밤이 떠올랐습니다. 갑판에 처음 올라섰을 때의 기억, 박 함장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타쿠야와 겐타를 치료받게 했을 때의 기억,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박 함장이 함교로 안내했습니다. 대원들이 저희에게 격려했습니다. 김대호 부함장도 있었습니다. 부조합장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날 밤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대호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보람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은 흔치 않거든요. 박 함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항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있었습니다. 저 배들이 매일 바다로 나갑니다. 저희 임무는 저 배들을 지키는 겁니다. 국적과 상관없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함장이 저를 봤습니다. 대마도 어민들이 태극기를 달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18척 전부 달았습니다. 박 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로서는 큰 영광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광은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요. 마츠모토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함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그날 밤, 왜 오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숨 걸고 저희를 구하셨습니까? 박 함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어부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어부셨어요.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그 순간에는 국적이고 역사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냥 살아야겠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에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 함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SOS 신호를 받았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된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박 함장이 말했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정치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바다는 단순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다의 법칙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함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도 잊지 않겠습니다. 대마도 앞바다는 저희가 계속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굳게 잡았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뭘까? 국적이 뭘까? 저는 57해를 일본인으로 살았습니다. 대마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대마도 사람이었습니다.
3대째 같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했습니다. 이 땅을, 이 바다를,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사랑하는 나라는 저를 버렸습니다. 35분이나 기다렸습니다. 순시선이 왔을 때 안도했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시선은 저희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적 열세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백척의 중국 어선에 포위당한 국민을 두고 도망간 게 그게 나라입니까?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땅이 아닙니다. 나라는 깃발이 아닙니다. 나라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해경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왔습니다. 18분 만에 왔습니다. 백척을 제압했습니다. 저희를 치료했습니다. 대마도까지 호위했습니다. 한 번도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다쳤으면 치료하는 거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지금도 일본인입니다. 대마도에서 살고 있고, 일본어를 쓰고 있고, 일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배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습니다. 일장기 옆에 나란히 달려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나라의 깃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매국노라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매국노가 뭡니까?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해경이 매국노입니까? 아니면 살려준 나라에 감사하는 어부가 매국노입니까? 저는 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마도 앞바다는 여전합니다. 중국 어선들은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저희 배에 달린 태극기를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 해경 5천이람은 여전히 이 해역을 순찰합니다. 가끔 무전이 옵니다. 모리타 부조합장님, 오늘 조항 어떻습니까? 박 함장의 목소리입니다. 덕분에 잘 잡고 있습니다, 함장님.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상한 관계입니다. 한국 해경과 일본 어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한 두 나라 사람들. 하지만 바다 위에서 저희는 그냥 사람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라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날 밤 그걸 보여줬습니다. 국적이 다른 저희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오천이람 박준혁 함장님, 김대호 부함장님, 그리고 그날 밤 저희를 구해준 모든 대원들, 저희 대마도 어민 18명은 평생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태극기는 계속 달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준 희망을 저희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국적 묻지 않고 돕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바다의 법칙이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